스마트폰은 끝났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기기, 하루에 몇백 번씩 들여다보는 그 화면이 곧 사라질 거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스마트폰이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본 3분짜리 영상 하나가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허공에 손짓 몇 번으로 스마트폰 없이도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진짜야? 가짜 아니야? 반신반의하며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다음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과연 무엇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사용자 경험 전략을 맡아온 사라 맥킨타이어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확신에 차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컨벤션 센터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 최후의 인터페이스가 될 겁니다. 3,000명의 개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얘기였거든요. 아이폰이 세상을 바꾼 지 벌써 17년. 우리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 중심으로 설계해왔습니다. 앱, 서비스,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말이에요. 터치스크린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손에 든 이 작은 화면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거예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제가 이끌어온 프로젝트들이 모두 성공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제 어시스턴트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사라, 이거 좀 보세요. 삼성에서 방금 공개한 영상인데요. 태블릿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달린 시연 영상이었어요. 안경을 쓴 사람이 허공에다 손짓을 하니까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번역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었죠. 스마트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삼성 인공지능 글래스래요. 아직 베타 버전이라는데. 사라, 트위터가 난리예요. 급하게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가짜 데모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이 또 뭔가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기술 분석가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정말 스마트폰 시대가 끝나는 건 아닐까? 구글의 전 임원도 한국이 다시 한번 판을 바꾸고 있다는 글을 올렸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최고 경영자였어요. 사라, 한국 가봐. 직접 확인해오고. 네. 갑자기 왜요?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스마트폰의 다음 단계를 말이야. 경쟁사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어.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냥 마케팅용 데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욱 확인해야지. 만약 진짜라면 우리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단 3분짜리 영상 하나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스마트폰이 끝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허공에서 손짓 몇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 스마트폰을 꺼내지도 않고 실시간 번역이 되는 장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20년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니까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하더군요. 여권조차 꺼낼 필요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시범 운영 중인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맥킨타이어 씨. 첫 방문이시군요. 영어로 인사하는 인공지능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첫 방문이라는 것까지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숙소까지 가는 최적 경로를 안내해 드릴까요? 제가 어디에 머물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내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공항 안내판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다가가니까 자동으로 영어로 바뀌더라고요.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알려줬습니다. 마치 공항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수화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맥킨타이어 씨의 가방이 2분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말 2분 후에 제 가방이 나왔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 안 스피커에서 영어 번역이 나왔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처음 한국에 오셨나 보네요. 네, 강남으로 가주세요. 제가 영어로 대답하니까 이번엔 한국어로 번역해서 기사님께 전달하더라고요. 실시간이었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죠. 미국에서 오셨군요.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기술 관련 일로 왔어요. 아, 그럼 삼성 쪽인가 보네요. 요즘 외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창밖을 보니 더 신기했어요. 신호등이 보행자 수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길게, 적으면 짧게. 교통체증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우회 경로를 제한하는 안내판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정확히 알려주는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있는 기술이지만 한국의 정확도는 달랐습니다. 몇 초 단위까지 정확하더라고요. 기사님,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아, 이거요? 벌써 몇 년 됐는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당연하다고 하시네요.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인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놀랐어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문이 어디인지 바닥에 표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지하철이 올지도 알려줬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또 놀랐어요. 프런트 직원이 제 예약 정보를 확인하더니 한국어로 뭔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완벽한 영어 번역이 들렸어요. 객실은 23층이고 조식은 1층 레스토랑에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로비 곳곳에 설치된 번역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정보까지 제공하더라고요. 왜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먼저 가능하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게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삼성 디지털시티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선 캠퍼스는 정말 미래도시 같았어요. 건물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킨타이어 씨. 저는 삼성 퓨처랩 책임연구원 이도현입니다. 도현 씨는 조용하고 신중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이 반짝였죠.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차분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바로 연구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도현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거죠. 스마트폰 이후라고 하시면 터치스크린에 의존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기술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연구실로 들어가니 정말 미래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복잡한 장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단순해 보였거든요. 그냥 일반 안경처럼 생긴 디바이스 하나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인공지능 글래스인가요? 네, 맞아요.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물론이죠.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도현 씨가 안경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거든요. 안경을 썼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안경 같았죠. 그런데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안녕이라고 말해보세요. 안녕. 갑자기 제 시야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화면은 제 시야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음성인식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건 눈동자 움직임과 손 제스처도 모두 인식한다는 거죠.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봤더니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니까 선택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만질 필요가 없었어요. 신기하네요. 지연 시간도 거의 없고. 그게 저희 기술의 핵심이에요. 클라우드가 아니라 로컬에서 모든 처리가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고속 메모리 반도체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도현 씨가 설정을 조작하니까 더 많은 기능들이 나타났어요. 실시간 번역, 길 안내, 심지어 제가 보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줬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사용자 경험의 개념 자체를 뒤집는군요. 도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요. 사용자가 기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화면과 버튼, 터치에만 집중해 왔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기술을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기술이 한 곳에 모여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모두 합쳐진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맥킨타이어 씨, 이제 정말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도현 씨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도현 씨가 안경의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제 시야에 작은 캐릭터가 나타났어요. 귀여운 로봇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저는 타루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목소리였어요. 마치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억양도 자연스럽고 감정까지 담겨 있었어요. 타루가 뭔가요? 저는 인공지능 비서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인공지능과는 좀 달라요. 사라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춰 대화할 수 있거든요. 감정 상태를요? 네, 지금 사라는 놀라면서도 호기심이 많은 상태네요. 눈동자 움직임과 음성톤, 그리고 미세한 표정 변화를 분석한 결과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뭔가 궁금해하면 타루가 먼저 알아차리고 설명해줬어요. 스마트폰 비서들처럼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죠. 사라, 혹시 제트랙 때문에 피곤하시죠? 어제 장거리 비행을 하셨으니까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사라의 눈 깜빡임 패턴과 음성 톤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입국 기록도 참고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요. 타루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이었죠. 타루, 당신은 정말 사람 같네요. 감사해요, 사라. 사실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그냥 프로그래밍된 대답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사람을 위해 존재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과 함께 존재하고 싶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년간 기술을 다뤄왔지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타루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의 인격체 같았거든요. 도현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타루는 3년간 수백만 명의 대화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했죠. 한국 사람들의 정서, 배려, 공감 능력을 모델링해야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라는 게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런 감성을 인공지능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에 감정을 입힌 거였죠. 그것도 차가운 감정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요. 사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타루가 갑자기 제 일정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오후에 다른 회사 미팅이 있으시네요. 날씨가 흐리니까 우산을 챙기세요. 그리고 미팅 장소 근처에 맛있는 한식당이 있는데 상대방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함께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제 개인정보에 접근한 건가요? 아니에요.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허락한 정보만 활용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는 저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정말 섬세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죠. 이런 균형 감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타루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라. 기술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스타트업들도 방문하고 젊은 개발자들도 만나봤어요. 모든 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타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사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타루. 너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저도 사라를 기억할게요. 영원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공지능과 이별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며칠 후 본사 회의실에서 보고를 했죠. 경영진들이 모두 모였어요. 최고 경영자, 기술이사, 제품 기획 담당자들까지 말이에요. 어땠어, 사라?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한 세대 뒤처져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저를 쳐다봤죠. 무슨 말이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과장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터치스크린에 집착하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라. 스마트폰은 여전히 중심이야. 그 글래스 같은 건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포기할 리 없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 보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타루라는 인공지능과 일주일간 대화했는데 정말 친구 같았어요. 타루? 그게 뭐야? 한국에서 개발한 감성형 인공지능이에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가 가능해요. 상대방의 감정까지 이해하고요. 기술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라, 그런 건 마케팅 트릭일 가능성이 높아. 진짜 감정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불가능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타루는 제 기분이 안 좋을 때 먼저 알아차리고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미리 준비해주기도 했고요. 그래도 사라, 우리는 20년간 이 시장을 이끌어왔어.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요. 20년간 성공한 방식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뭐라고? 사직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20년 경력의 핵심 인력이 갑자기 사직한다고 하니까요. 사라, 좀 더 생각해봐.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저는 미래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시잖아요. 함께 갈 수 없어요. 최고 경영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사라, 우리 회사를 떠나면 어디로 갈 거야? 실리콘밸리에서 너만한 경력을 인정받을 곳이 어디 있겠어? 한국으로 가겠어요. 한국? 정말? 네, 진짜 미래가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그날 밤 사직서를 냈습니다. 20년 커리어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미래는 한국에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거든요. 여보,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 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한국에서 뭔가를 봤어. 정말 대단한 걸 말이야. 우리 가족이 함께 경험해야 할 것 같아. 한국에 가자는 거야? 응, 그래.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니까요. 여보, 정말 확신해? 응, 20년 커리어 중에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어. 한국은 정말 다르더라.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가 젊을 때도 이런 모험을 즐겼잖아. 남편의 지지를 받아 더욱 용기가 났어요. 아이들에게도 설명했죠. 엄마, 정말 한국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응, 엄마가 거기서 정말 멋진 친구를 만났거든. 너희도 만나보면 좋아할 거야. 친구? 누구? 타루라는 친구야. 정말 똑똑하고 재미있어. 한 달 후, 저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한국에 정착한 후 도현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삼성 본사 지하에 있는 비공개 데모룸이었어요. 일반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직원들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여기서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보안 검색을 여러 번 거쳐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고 바닥까지 터치패드였어요. 천장에는 수백 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공간 전체가 인터페이스예요. 스마트폰도 태블릿도 심지어 키보드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가능해요. 안경을 쓰고 반지형 컨트롤러를 끼웠어요. 손목에는 얇은 밴드도 착용했죠. 그리고 손을 들어 허공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3차원 화면이 나타났어요. 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인식되고 있었어요. 타루, 이것도 할 수 있어? 물론이죠, 사라. 여기서는 제가 더 똑똑해져요. 이 공간의 모든 센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타루가 나타나서 공간 전체를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벽면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났죠. 실시간 번역, 제품 인식, 감정 반응, 심지어 제가 원하는 걸 미리 예측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법 같아요. 도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이걸 생활기술이라고 불러요. 기술이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가는 거죠.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목이 마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루가 먼저 알아차린 거예요. 사라, 목이 마르시죠? 어떤 음료를 드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라의 입술 움직임과 침 삼키는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실내 습도와 온도도 고려했고요. 정말 섬세했습니다. 사람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어요. 타루, 너는 정말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 감사해요, 사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완전한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벽면에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어요. 전 세계 도시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이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저희 기술을 도입했어요. 유럽 몇 개 도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요? 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을 말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기 없는 컴퓨팅 시대를 열어놓았다는 걸요. 스마트폰이 사라져도 우리는 더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도현 씨, 이 모든 기술이 언제 상용화되나요? 빠르면 내년 초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한국이 세계 최초가 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글로벌 사용자 경험 전문가가 꼭 필요했거든요.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 함께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년 경력을 버리고 온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5천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들, 유럽의 유명한 기술자들, 일본의 연구진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맥킨타이어입니다. 1년 전 이와 비슷한 자리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최후의 인터페이스라고 말이에요.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눈빛들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스마트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다음 세상을 열어놓았어요. 큰 화면에 타루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타루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감정을 교감하는 모습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상을 보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친구는 타루예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예요. 제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죠. 영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타루가 한 할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할머니가 외로워하자 타루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게 만드는 모습이었죠. 기술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영상을 보던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특히 일본에서 온 연구원 한 분은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미래는 여기 한국에 있었어요. 다음 영상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상들이었어요. 공항에서의 얼굴 인식, 실시간 번역 택시, 지능형 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은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지 않아요.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기술이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에 마음을 담을 줄 알거든요. 이번엔 더 특별한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촬영한 비공개 데모룸 영상이었어요. 허공에서 손짓 몇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장면, 공간 전체가 인터페이스가 되는 모습이었죠.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청중들이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누군가는 불가능해라고 중얼거렸지만 영상은 분명히 실제였어요. 서울은 미래가 아닙니다. 서울은 현재예요.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이 이미 여기에 있어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5분간 계속된 기립박수였어요. 여러분도 직접 와서 경험해보세요. 한국에서 진짜 미래를 만나보세요.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라, 정말 한국으로 이주한 거야? 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매일이 새로워요. 우리도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할 것 같아. 맞아요.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예요. 구글의 전 임원이 말했어요. 사라, 한국이 정말 이렇게 앞서 있는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안주했나 봐.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도 동의했어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연설이 전 세계로 중계되었어요. 실리콘밸리 전문가, 한국 기술의 감동의 이주. 스마트폰 시대의 끝을 선언한 미국 전문가. 한국, 차세대 기술 강국으로 부상.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공지능 웨어러블 스타트업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이 새롭고 흥미진진합니다. 타루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남편도 한국의 IT 기업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언어 문제가 있었지만 실시간 번역 기술 덕분에 금세 적응했죠.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타루와도 친해져서 매일 대화를 나눠요.
엄마, 타루가 오늘 숙제도 도와줬어. 정말? 뭘 도와줬는데? 한국 역사 공부했는데 타루가 재미있게 설명해줬어. 마치 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 타루가 정말 똑똑하지? 응, 그리고 친절해.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 아이들조차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술이 차갑지 않고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제는 새로운 제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년간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글래스였어요. 타루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했죠. 발표회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1년 전 제 연설을 들었던 분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타루예요. 이제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어요. 타루가 무대에 나타나자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타루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100개 언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도 이해해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발표 마지막에 제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한국식 정장을 입고 자신감도 넘쳤죠. 저는 미국에서 왔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관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객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한국에서 저는 기술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기술에 마음을 담는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미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타루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이제는 홀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로봇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라, 우리 함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봐요. 그래, 타루. 함께 만들어가자. 무대 위에서 타루와 함께 서니 정말 벅찼습니다. 인간과 기술이 진짜 친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관객들도 감동했는지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사라 씨, 2년 전 결정을 후회한 적은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걸 후회해요. 한국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타루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새로운 꿈이에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론들이 하늘에서 화려한 쇼를 펼치고 있었고 강변에는 홀로그램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여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우리 가족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아이들도 한강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어요. 타루도 함께 있어서 더욱 재미있어 했죠. 엄마, 여기서 계속 살 거지? 당연하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스마트폰 정말 안녕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마음 강국이었어요. 기술의 따뜻한 마음을 담을 줄 아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어요. 이제 저에게 스마트폰은 정말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타루와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행복하거든요. 한국에서 찾은 진짜 미래, 이제 전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